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XRP가 2022년 최고의 해를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저모양 저거리인데 뭘 최고의 해를 보냈다는 건지 참 답답하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더 짜증도 나시고, 그렇죠. 매일 듣는 영상인데 매일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저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22년 전체적인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유입 측면에서 XRP는 가장 성공적인 해 중에 하나였다. 그건 SEC가 XRP의 걸림돌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더욱더 성장을 했다. 참 아이러니하죠.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XRP는 더 널리 퍼졌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하게 됐다. 또한 더 많은 파트너십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러닉한 일은 SEC 게리 겐슬러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던 XRP는 증권이다. 자, 그러면 증권의 개념을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특정 회사의 신약 개발과 함께 주식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XRP는 SEC와 소송 중에 훨씬 더 유명해졌고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거래량, 파트너십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게리 겐슬러가 말하는 증권의 의미라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주식의 개념이 이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회사는 성장을 하는데 주식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렇듯 저렇듯 XRP 가격은 3살 먹은 아이에게 물어봐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스타크래프트를 아주 잘하는 아이에게 물어봐도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가격은 저모양 저꼴이지만 어쨌든 2022년 최고의 해를 보냈다. 더 높게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만 하기 위해서 그 베이직을 깔았다. 하지만 대중, 그리고 저 또한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이 없다. 다들 그러시죠. 어제 제가 또 제주도 구독자분들 미팅을 했습니다. 6분 정도 오셨고요. 어제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들이 거의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언제쯤 오르냐, 진짜 리플이 $10,000 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저의 답은, 저는 $10,000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뿌려지는 기사들, 뉴스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세상의 축이, 세상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힌트들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유튜버지만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저것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느낀 거지만 이제 질문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또 이해하려고 하시고,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시키는 게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재밌는 소통을 했습니다. 또 제가 배우기도 했고, 연배도 뭐 충분히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시니까 이야기하시는 하나하나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미팅을 통해서 어쨌든 뵙는 거는 그분들 또한 용기겠지만 저한테도 용기예요. 그 또한 굉장히, 저도 디지털을 신뢰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저로서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는 내륙 지역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몇 분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팬딩 멤버십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디지털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팬딩 멤버십은 유료입니다. 유료. 월 10만원 결제를 하는 유료방이고, 그리고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더보기란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돼 있고, 그거를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매니저가 계십니다. 그 매니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카톡 방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디지털에 약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매우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와인도, 그리고 맛있는 빵까지 이렇게 직접 준비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리플의 성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XRP를 사랑하는, XRP를 지향하는 제품에 9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좋은 결과였다. 그리고 어쨌든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내부적 성장을 했다 라고 이 기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직접적인 숫자라 보이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예측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거의 다 저의 예측대로 리플 XRP라는 회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저마냥 적고래니까 제가 뭐 더 이야기 드리는 건 무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규제의 틀이 완성돼야만 결국 암호화폐는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대신 갈론만 가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부터 이어진 암호화 규제 명확성,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 또한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다. 찬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들, 싱가포르, EU, 브라질,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입법 및 규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암호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영향력은 꽤 큽니다. 그건 뭐 암호화폐를 떠나서 전 세계 400여 개에 깔려있는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회사의 CEO가 갖고 있는 영향력까지 더해진다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전통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반 기업의 회사들까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계속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SEC 그리고 미 재무부 그리고 어쩌면 미 행정기관에서까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한마디 한마디. 어쨌든 방향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는데 이놈의 자국 미국에서만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있다. 짜증나게 하고 있다. 제발 이제 아전한 짓 그만하고 받아들여라. 전세계적 흐름, 전세계적 트렌드를 이끌어야 될 미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그걸 벤 때리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그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정이 된 표준의 부족으로 계속해서 장벽이 낮은 곳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해외 도피를 하고 있다. 결국 그런 모든 행위들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보다 포괄적인 규제를 가진 국가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미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오히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니네들 요거 먹지마, 요거는 우리가 먹을게, 니네는 제발 손대지 마, 뭐 이런 식이겠죠. 어쨌든 작년 FTX 사태 붕괴에 비추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미 정부는, 미 의회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이 암호화폐 규제의 결정적인 해가 될 건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툴은, 그 모든 규칙은 결국 XRP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게
빵빵 펑펑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겠죠. 어쨌든 이제 그 끝이 거의 보여갑니다. XRP가 소송에서 승리를 할 건지, 그리고 승리한다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혹시 패배한다면 과연 리플은 미국을 떠날 건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한 생각은 어쩌면 패소를 해서 가격이 어마무지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대중의 생각과 시장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허블나게 겁나게 억수로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